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고 적용해보다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여러분들이 뭐 사전을 통해서건 아니면 저의 강의를 통해서건 획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자면 심플한 거죠. 그 대상이 바로 구조, 문법, 어휘의 세 가지인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이 토익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겁거나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암기량은 언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습득해야 되는 정보의 양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점점 반복해서 정보를 듣고 학습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반복되는 게 내 것이 되고 결국은 실력이 돼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노리시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토익에 등장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된다, 듣고 자꾸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는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 21번부터 30번까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는 ABCD가 지금 인칭대명사예요. 앞쪽에서 인칭대명사 설명했으니까 이제 길게 얘기할 게 별로 없죠. 자, 근데 여기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 누구 있어요? 같은 명사지만 목적격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안 되는 거예요. 형용사기 때문에. 결국은 자, 우리가 답이냐 아니면 우리의 것이 답이냐.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격, 목적격의 구분이 따로 돼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의 것이 필요해요? 자, 앞쪽에서 LLC 했는데 요건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LLC가 뭐라 그랬어요? Limited Liabilities Company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지금 유한회사고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이제 유한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자, take pride in이 되겠습니다. in 이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예요. 정답은 그래서 A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21번은 간단하게 정답을 여러분들 내봤고요. 여러분들은 take pride in이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나요? 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시다면 자, 요거는 be proud of로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수거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in 이하에 대해서 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수거 표현이니까 외워두시고 참고로 proud는 전치사를 of를 취하지만 take pride 다음에는 in이 오니까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돼서 전치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 pride 다음에 전치사 in을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of를 막 쓰시면 안 됩니다. proud of 나 본 적 있어. 보통 하나의 단어는요, 품사가 바뀌더라도 취하는 전치사들은 되게 비슷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단어는 지금 취하는 전치사가 달라지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decide 같은 단어는요, 자, 뭐뭐에 대해서 결정하다라고 하면 decide on 이렇게 써요. 자, 근데 decision on도 똑같이 on을 씁니다. 뭐뭐에 대한 결정이라고 했을 때도. 자, 그러나 명사가 될 때와 형용사가 될 때 취하는 전치사가 달라지는 자,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proud와 pride라고 하는 명사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추가 설명까지 마무리 짓고 자, 나머지 내용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정보는 이곳에서, 2번 정보는 우리가, 3번 정보는 자,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정보는 뭐죠?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자, audit와 자, 그 다음에 expertise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audit는 회계감사인데 어떤 회계감사예요? 자, impecc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 2개, 어휘 문제로 정답 출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토익은 데이터가 돌고 돌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하시면 안 돼요. 흠잡을 데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ccounting expertise인데 expertise는 전문성이잖아요. 전문 기술, 자, 전문성, 전문 지식 이런 뜻이죠.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과 자, 그 다음에 흠잡을 데 없는 audit가 되겠어요. 자, 바로 회계감사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바로 지역의 사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얼마에? 자,
자, 바로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만약에 competent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면 유능한 가격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competitive를 답으로 잘 골라내시면 또한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가격에 누구에게 무엇을 갖다가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122번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replaced부터 시작해서 prescribed까지 자, 전부 다 동사의 ed형이에요. 자, be 다음에 지금 자, pp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결국 뭐예요? 품사가 같고 의미가 다르니까 어휘 유형이다. be replaced는 뭐죠? 교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distinguished는요. 여러분들 동사의 ed형이라고 본다면 구별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셔야 되고요. 얘는 ed형이지만 수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한 형용사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별표 2개 드릴게요. 자, 그때는 무슨 뜻이다? 발군의, 뛰어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distinguished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be 다음에 단독 형용사로 본다면 자, 주어는 어떻다? 바로 유능하고 뛰어납니다. 발군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죠? 바로 주어가 구별됩니다.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ed형과 ing형이 영어에서 가장 복잡 단어인데 ed가 수동의 개념을 가진 분사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자, 그 중에 distinguish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 추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substitute라고 하는 단어는 대신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대신 쓰다를 한자어로 쓰면 대용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가 지금 대신 사용되는 것인지 주어가 교체가 되는 것인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구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escribe에서 scribe는 쓰다의 뜻입니다. prescribe는 그래서 처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맥락을 한번 볼까요? 자, 바로 low fat milk가 되겠습니다. low fat milk는 뭐예요? 저지방 우유가 되겠죠. 저지방 우유가 어떻습니까? 바로 크리머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머와 맞바뀌어져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교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신 쓰일 수 있습니까? 사실은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과 대신 쓰인다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얘가 대신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쓴다는 얘기예요? 얘를 버리고 얘가 대신 사용되는 거죠. C번이 답이라면 자, 얘가 대신 쓰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데 A번이 답이라면 뭐죠? 얘가 교체되는 거니까 얘가 버려지고 이것과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서로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버리고 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맥상으로도 그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므로 동반되는 전치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replace는 어떻게 되죠? A를 B와 교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새 거예요? 오래된 것을 교체합니다. 바로 새 것과 교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게 되면 A가 되고 be replaced with가 돼야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으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be replaced가 왔으면 여기에 이게 와야 되고 의미상으로도 어때요? 이것이 이것과 교체가 된 상황이니까 어때요? 바로 이것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low fat milk가 크리머와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크리머를 쓰고 low fat milk를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맥락이 형성되더라도 여기에 동반되는 전치사는 누가 돼야 된다? with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substitute는 어때요? 반면에 substitute라고 하는 단어는 A를 대신 씁니다. 자, 뭐와 맞바꿔서? 바로 B와 맞바꿔서. 자,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수없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 for라고 하는 단어는 교환과 대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교환과 대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맞바꿔서 A를 대신 쓰다니까 요거는 문맥상으로도 얘가 새 거고 얘가 버려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쓰는 거고 얘는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아먹을 만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게 되면 A가 대신 쓰여요니까 얘를 버리고 얘가 대신 쓰인다라고 하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A, B가 둘 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게 그거죠. 얘가 쓰이고 얘가 버려져도 상관없고 얘가 버려지고 얘가 쓰여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고 유일하게 단서는 for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substitute는 자, 전치사 뭘 취한다? for를 취한다. replace는 뭘 취한다? with를 취한다라고 하는 자,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긴 한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replaced와 substituted라고 하는 substitute와 replace라고 하는 단어는 어휘 문제로 몇 차례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자, A를 B와 교체하는 것이냐, A를 B 대신에 쓰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맥락으로만 답을 찾으시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반되는 전치사 관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특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고등학교를 거치시면서 수능 공부를 주로 해오셨을 텐데 수능 공부에서는 이러한 자, 전치사와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A가 답이냐 B가 답이냐를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어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도 수능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자, 토익은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고 이런 식의 문제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자, 답을 찾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substitute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자, 지금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A를 갖다가 A가 대신 쓰이고 있어요. 뭐 대신에? 라고 했을 때 for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자, A가 B하고 교체돼요. 라고 하면 그죠? 네. with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변형하면 substitute를 보여주고 이 자리에 전치사 for와 with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replace를 보여주고 for와 with가 함께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인 작문의 능력,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이 바로 자, 토익이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좋죠, 사실은.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그런 유형이면서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유형이니까 단어의 뜻만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단어의 의미상의 차이만을 여러분들이 자, 보려고 하지 마시고 결합되는 전치사는 누구인지까지를 정확하게 쓰임새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20번 문제, 122번 문제는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아이가 대신 쓰일 수도 있어요. 자, 뭐 대신에? 바로 크리머 대신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in any of the drinks가 되겠어요. 어떤 음료에라도 요 아이가 요 아이 대신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음료는 어떤 음료예요? 여긴 동사가 아니니까 분사겠죠? 어디에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메뉴판 위에 쭉 열거되어 있는 음료가 되겠어요. 어디에 메뉴판입니까? 바로 이 샵의 커피숍의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22번 문제. 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니까 자, 꼭 기억하세요. Substitute A for B. 자, 그 다음에 replace A with B라고 하는 패턴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23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쭉 빼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빼고 나면 썸이 주어고 문장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동사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고 선택지 중에 동사는 누구밖에 없죠? 바로 C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섰죠, 이 문제는. 맞죠? 그래서 오로지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건 C번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수태 시제를 따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정말 1초 내로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하고 끝낼게요. 우리의 카메라 프로덕트가 있는데 그것들 중 몇몇이 어떻습니까? 자, underwater
되겠어요. 자, 물 아래에서도 어떻게 된다? 자, 바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3번의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24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비동사 이하에 형용사가 보호로 들어가는 거니까 품사상으로는 뭐 따질 게 없죠. 자, hopeful이라고 하면 자, 희망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고, probable이라고 하면 자, 그럴듯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fixable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가능한 거예요.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fix가 고정시키다, 수리하다의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자, fixable은 그래서 고정 가능한, 수리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powerful이라고 하는 건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맥락상 도대체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회사의 CEO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인데, that 이하의 내용을 뭐 할까요? 자, that 이하의 내용 보세요. 회사의 contract 되겠습니다. long-term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죠? 장기적인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장기적인 계약입니다. 누구와의 계약이죠? Federal Agency예요. 요건 조금 있다가. 장기 계약이 어떻다? Renewed. 갱신되는 거죠. 자, 바로 이번 가을에 회사의 장기 계약이 갱신될 것을 어떻게 할까요? 바라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들 A번에다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계약은 바로 누구와의 계약입니까? 바로 형용사 구예요, 얘는. Federal Agency. Federal이 연방해라고 하는 뜻이고, 요거는 대행사, 기관의 뜻이니까 연방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방 정부기관과의 자, 장기 계약이 이번 가을에 갱신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that 이하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뭐뭇을 희망하다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절은 무슨 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목적어의 절입니다. 그러면 be 플러스 형용사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무슨 취급을 받은 거예요? 답을 찾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런데 타동사 취급을 받은 셈이죠? 이런 어구들이 간간히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플러스 형용사가 자기 자신을 마치 타동사라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자,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일부 좀 드려볼게요. be aware. 뭐뭐뭐를 알다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목적어절을 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 be proud가 있죠. that 이하를 자랑스러워하다. 또 that 이하를 확신하다라고 하면 be confident. 자신하다 이런 얘기죠. 자, 뭐뭐를 낙관하다라고 하면 be optimistic. 이렇게 됩니다. 뭐뭐뭐를 확신하다라고 하면 be sure, be certain.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아요. 다만 자,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 뒤쪽에 목적어가 이렇게 절로 오게 되면 대절을 바로 취하는데요. 명사가 목적어로 오게 되면요. 자, 앞에 있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전치사를 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주로 쓰는 전치사가 뭐예요? of를 주로 씁니다. be aware of, be proud of, be confident of, 자, be sure of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of 대신에 about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다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누구? 바로 aware는 be aware of, about 둘 다 되고요. optimistic은 about만 써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를 구분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익에서 자, 이 단어들은 얘네들이 타동사인 걸로 착각하는 아이들인데 자, 목적어절을 대절로 취할 때는 그냥 목적어절을 받아요. 자, 그런데 뒤쪽에 명사가 목적어로 올 때는 앞에 있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치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 끊어주는 특별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론은 뭘 외우면 돼요? 자, be aware that, be aware of 명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사용의 패턴을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be 플러스 지금 hope를 마치 hope이라고 하는 동사처럼 뭐뭐뭐를 희망합니다 라는 타동사로 지금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여러분께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4번도 마무리 짓고요. 125번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컨설턴트는 뭐 잘 아시죠? ANT가 보통
사람의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applicant 그러면 지원자, occupant 그러면 점유자, participant 그러면 참여자, accountant라고 하면 회계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have 다음에 on이 나와 있고 initial은 형용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빈칸이 명사 자리라고 한다면 동사나 자 혹은 분사인 C번과 D번은 안 되겠어요. 그러면 consultant를 가지는 것이냐 consultation을 가지는 것이냐만 가지고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개 다 명사니까 더 이상 품사상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사람 명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상담이 필요한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가볼까요? 병원이에요, 병원. 그죠? 자, 그래서 Chang Dental Service라고 하는 게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치과인가 봐요. 자, 그래서 자, 치과 사무실에서 자, 모든 첫 번째 방문객들은 뭘 가지게 됩니까? 사람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상담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맞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공짜로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free of charge라고 하는 표현은 별표를 3개 드릴 테니까 꼭 외워두세요. 관용 표현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부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공짜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딱 반이 끝났습니다. 2강의 절반까지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저희가 총 5강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벌써 2강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배우신 내용들 자, 차곡차곡 잘 쌓고 계시리라 믿고 있겠고요. 자, 그러시면 분위기 전환 잠시 하고 자, 후반부에 자, 12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문제부터 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다 명사입니다. 근데 요거는 늘 강조하는 명사죠. estimate는 견적의 뜻이라 그랬어요. 원래 동사로 추정하다의 뜻이니까 자, 견적이라고 하는 말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추정의 액수, 추정의 치수를 말합니다. estimation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앞쪽에서 설명했던 permit, permission과 똑같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견적의 뜻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A번의 treatment는 뭐예요? treat가 원래 다루다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 해당되면 치료의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reatment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갖다 다룬다는 얘기는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대우할 때 그게 사람을 갖다가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에 해당되는 의미로는 자, 치료라는 뜻과 대우, 대접의 뜻 기억하시고요. 사물과 관련된 뜻으로는 자, 바로 처리의 뜻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pertise는 일단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문 기술, 전문 정보, 전문 지식, 전문성 이런 뜻이고 information은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명사의 어휘 문제 맞죠? 자, 다만 B번은 여러분들이 무작정 동사라고만 생각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된다는 점만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Community Development Center가 되겠어요. 지역사회. 자, Development Center는 자, 개발센터입니다. 여기는 인력개발센터인 것 같아요. 자, 제공하는데요.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직자들에게 자, 무엇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제공할까요? 최신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자, 수단도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6번의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뭐 아무리 집어넣어 봐야 문맥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27번으로 가시고요. 127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를 쭉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고. 일단 than 이하에 알맞은 품사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아, 이 than이라고 하는 아이가 늘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그런 아이예요. 자, than은요. than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품사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테니 품사가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하고 이래요. 뭐뭐보다도 라고 하는 뜻은 다 알죠.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전치사이거나 접속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접속사로 쓰일 때는요, 중복되는 것들이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I feel better than yesterday라고 했습니다. 제가 I feel better than yesterday. 나 어제보다 더 나아. 내가 어제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어제랑 비교한 게 아니죠. 자, 생략된 게 뭐예요? I feel better than I felt good yesterday. 됐습니까? 내가 어저께 기분 좋다라고 느꼈던 것보다도 오늘 더 기분이 좋고 더 나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거기에는 than 이하에 I felt good 이라고 하는 중복 부위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기억해 주시렵니까? 네. 그러시면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앞쪽에, 자,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앞쪽에 단수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얘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복수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얘네들은 둘 다 anticipate가 뭐뭐를 기대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도 생략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또 어떤 거예요? 요거는 주어와 함께 비동사도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ticipated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치기 싫다라고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보다도 더 낫다, 어떻다라고 할 때 than 이하에 제일 많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자, than I expected. 오케이? 자, 또 뭐 있어요? than I thought. 이게 정말 관용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라는 뜻으로 than I expected, than I thought, than I expected, than I thought 이라고 하는, 자, 문장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연, 자, 그런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회사가 disclosed 했어요. disclose라고 하는 것은 까발렸다는 얘기거든요.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분기에 바로 재정 결과를 공개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 재정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요랬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were much stronger 가 되겠어요. 훨씬 더 강했던 재무 재정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했던 것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anticipate가 들어가려면 주어가 중복돼요, 안 돼요? 중복 안 된다고요. 따라서 anticipate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stronger than we anticipated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시제도 과거가 들어가야 맞죠. 왜냐하면 공개했던 시점이 과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했던 그런 결과를 공개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nticipate나 anticipates가 들어가려면 시제도 일단 틀렸지만 앞쪽에 주어가 we여야 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 주어가 we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중복될 수 있어요? we라고 하는 주어가? 혹은 I라고 하는 주어가 지금 we나 I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할 수가 없어요.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충 해석하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고요, 그것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B번과 C번은 안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D번은 왜 안 되느냐? anticipating도 마찬가지예요. anticipating도 앞쪽에 지금 주어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면, 자, 그 주어는 누구예요? we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anticipating은 여기 나오게 되면 뭘로 나오는 거예요? 동명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동명사의 주어가, 자, than 앞쪽에 있는 어떤 어구와 중복되는 게 있어야 생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생략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는요. They are anticipated에서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러면 they are anticipated,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죠. 죄송합니다. They were anticipated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they were는 뭐예요? 바로 financial results가 되겠습니다. financial result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stronger 했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었던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day는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financial result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고, 자, 비동사도 앞에 나와 있는 were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단서가 누구다? 바로 앞쪽에 지금 주어와, 자, 지금 비동사가 생략이 중복이 되었을 때만 anticipated는 살아남을 수 있고요. 나머지 anticipate나 anticipates가 여기 들어가려면 앞쪽에 주어가 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의 맥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주어는 문장 앞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전부 다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요 내용이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염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안 틀리시려면 그냥 관용구로 뭘 외워놔요? 자, expect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그죠? 자, 여기서는 stronger than we expected, stronger than we anticipated라고 하는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세요. we 아니면 뭐 I도 괜찮아요. 자, stronger than I anticipated라고 하는 어구를 통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주로 많이 쓰여요. 자, 물론 앞쪽에 자, 주어가 we나 I가 있다면 그것도 생략하고 anticipate만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A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단어들 뒤에는 또 뭐가 반드시 붙어야 되죠? 목적어가 반드시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어는요, 충분히 생략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앞에 we가 있으면. 자, 그러면 we anticipated. 바로 뭐예요? 바로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전부 다 요 앞에까지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 지난 분기의 financial result를 예상을 했었어요. 어떤 거죠? 자, 바로 or strong 이렇게 되겠죠. 강력했던 financial result를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financial result를 우리가 공개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we가 앞쪽에 들어가 있으면 뒤쪽에 목적어는 없어도 중복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we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물론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동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의미상의 주어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앞에? 자, us라든가 our가 나오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B, C, D가 답이 되려면 B와 C는 일단 시제도 틀렸지만 자, 어떻게 되면 된다? Stronger than we anticipated. 자, 그 다음에 its first quarter financial result which were strong 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다? 바로 then, 그 다음에 are anticipating,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its first quarter financial result which were strong 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쪽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왜 A번만이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문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자, 답을 앞으로는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와, 그 복잡한 걸 다 이해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관용구로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then I thought, then I expected, then I anticipated 라고 하는 부분들. 자, 거기 I 대신에는 뭐 we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복관계의 생략을 정확하게 아시고 품사가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한 중복 생략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알아야 문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1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틀리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좀 잘 해보실 만한 그런 문제로 자,
한번 이 문제는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128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아요. 자, since는 뭐죠?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랬죠? 왜는 뭐예요? 자, 이것은 의문대명사, 자, 의문부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그 다음에 부사절의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죠. later는 부사고요. 자, after는 전치사, 접속사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since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접속사로 자, 주로 쓰이는데 부사로 사용될 때는 주로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since가 have pp 사이에 나오게 되면 자, 그때는 단축형이에요. 원래는 since then 이라고 하는 어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 since만 단독으로 써서도 그때 이래로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와만 함께 사용됩니다.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맥락에서만 쓰일 수 있는 부사다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since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읊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전치사로서는 한 가지 뜻밖에 없죠. 언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접속사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누구누구가 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의 시간의 개념도 있고 두 번째는 때문에라고 하는 뜻도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들은 뭐 적어놓은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Her successful business career. 명사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당연히 접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부사도 안 되는 것이고 전치사가 나와야 맞겠죠. 그러므로 B번은 완전 속어.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다 라고 하면 C번도 완전 속어.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다 라고 하면 자, 결국은 이 녀석이냐의 차이만 남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 전치사로 since가 사용되면 반드시 무슨 뜻이에요? 비즈니스 커리어가 성공적이었대요. 그 성공적인 비즈니스 커리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뭐뭐를 해왔다의 느낌이려면 since는 전치사 since는 명사와 결합되고 난 다음에 동사의 시제에 반드시 뭘 불러요? have pp를 부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since의 느낌은 뭐예요? since와 after는 똑같아요. 어떤 과거 시점 뒤를 말하는데요. 자, 그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뭐가 되고 있으면 since를 쓰고요. 과거 시점 이후에 또 다른 과거 시점에 뭐뭐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after를 쓰는 거예요. 느낌 차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T번입니다. 요것도 난이도가 아주 낮진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ince는 그래서 have pp와의 결합만이 가능하지만 after는 꼭 과거에만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요. 자, 미래에 뭐뭐한 이후에 오늘 밤 8시 이후에 나는 뭐뭐뭐 할 거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after라고 하는 것은 시점상 꼭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뭐뭐한 이후에 과거에 뭐뭐 했어요도 되지만 미래에 뭐뭐한 이후에 미래에 뭐뭐 할 거예요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만 since는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뭐 해왔습니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have pp밖에 못 와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죠? since가 전치사로 쓰이면 뭘 기억해야 돼요? 자, 뒤쪽에 명사가 나오고 만약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동사의 시제는 뭐다? have pp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after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자, 뉘앙스를 정확하게 자, 대입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해석하고 끝낼게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이후에 자, 이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자, 바로 popular lecturer, 강연자가 됐대요. 자, 이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비즈니스 스쿨은 여러분들 경영대학원을 말합니다. 경영대학원의 좋은 강의자가 자,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자, 이런 강연자로 살아왔다. 라고 하면 have become. 여기는 지금 단수가 주어니까 has become 이 왔어야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깔끔해요? 오케이.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29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dapt는 뭐죠? 동사지요. 자, 요거는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됩니다. 적응의 뜻이죠? 자, 그래서 누구누구를 적응시키다의 뜻도 있고 어디에 적응하다의 뜻도 있어요. 동반되는 전치사는 to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하면 adapt to A가 되고요. 타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를 어디에 적응시키다니까 자, somebody to something으로 주로 쓰죠. 아시겠죠? 패턴까지 정확하게 잘 알아두세요. 동반되는 전치사가 to라는 거. 여기까지. 이 자리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하고요. 선택지 중에 명사는 C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C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해석해보시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not only가 나왔으면 but also가 나오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also는 생략 가능하고요. 뭐뿐만 아니라 중요한 요소랍니다. 바로 종의 생존이에요. 어떤 한 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하고 치명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또한 as well은 또한이라고 하는 부사죠. as well as가 되면 접속사지만 as well은 부사예요. 또한 무엇입니까? 사업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적응이라고 하는 건 꼭 종의 생존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생존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 단어 나오면 항상 adopt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구별 잘 하셔야 되죠? 스펠 조심하시고. 자, 이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채택하다의 뜻입니다. 타동사밖에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채택하는 건 입양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채택과 입양의 의미까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추가 정보까지 잘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유사철자어 구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30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서로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of는 부사, during은 전치사,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soon은 자, 바로 부사. 그래서 맨날 품사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도서관의 개장식입니다. 오프닝 세레머니. 도서관 처음 여는 거죠. 도서관 개장식이 연기됐습니다. 언제까지로 연기됐어요? 이건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전치사가 들어가도 지장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답이고, 자, 그 중에서 문맥상 적절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 동안에 연기됐나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30번 문제까지 자, 또 10문제 자,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번에 10문제는 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 문제들은 아마 틀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쉬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냥 잘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새로운 정보들과 유사한 어구들의 쓰임새들을 구별하는 것이 결국은 고득점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점수는 자동으로 보장이 되겠죠. 자, 이번 강 강의도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